네, 이제 3편입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섰는데요. 이제 우리가 3편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보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하실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모집인이 되셔가지고 보험 판매를 하실 때도 굉장히 유익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거를 공부하실 때 너무 아시험 위주로만 공부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현업하고 내가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구나까지 좀 연결해 보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요? 예, 하여튼 우리 점수를 높겠다는 방법, 뭐 공부를 잘하는 방법, 뭐 점수를 잘 따는 방법 다 재밌게 하시는 겁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우리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우리 생명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매 후에 곧바로 효용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공산품 같은 경우는 바로 느끼지만 우리가 이제 보험 상품은 그런 상품이 아니다. 지금 맞는 것을 고르는 거니까 자, 우리가 재산 담보건별 실질적으로 손해를 계산하는 건 손해보험이죠. 그죠? 생명보험은 우리가 손해를 입은 금액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사망보장이나 아니면은 건강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신까지 또는 어떤 기간까지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틀렸습니다. 이건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종신까지를 보험계약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생명보험은 깁니다. 장기 상품이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장기 상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청약서나 이런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요식계약이다?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약하겠다고 하고 우리 설계사나 보험회사가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우리가 불요식 계약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뭐 쌍방이 보험료를 내야 되고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야 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뭐 유상 쌍무 계약이다. 또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미래의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행계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행계약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실 때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계약자들이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의의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종신보험이 있다. 그러니까 종신까지 우리가 보험 계약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2번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이제 상품 개발을 판매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내가 보험회사에서 그냥 판매하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불리합니까? 계약자한테 불리하잖아요. 그죠? 보험회사는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라고 하는 것은 상인이죠. 상인.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보험 상품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그 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어디에? 금융위원회. 우리가 이제 간혹 이것도 금융감독원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생명보험협회 이렇게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다 틀린 거고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기초서류를 신고해야 된다. 근데 시험에서는요, 이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는 뭐 상품 설명서는 우리가 기초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방법서라든지 보험약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산출해서 보험료를 얼마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중요한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초서류를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에다가 신고해야 되고 기초서류에는 상품 설명서 이런 것들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험 안내자료 해당하지 않죠. 아시겠죠? 보험 안내자료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품 설명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거 사업 방법서, 보험 약관, 그 다음에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 이제 생명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상품을 이제 분류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죠. 뭐 개인 저축성 상품도 있고 보장성 상품도 있고 진단 상품도 있고 무진단 상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준비금을 적립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분류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자산 연계형 보험, 뭐 확정 금리형 보험, 실적 배당형 보험 이렇게 네 가지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품하고 가서 이제 3편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시험 문제가 한 70% 이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나온 첫 번째 어떤 계약의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기억하시고 상품들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산 연계형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것을 고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 계정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준비금 같은 경우에 자산 연계형 보험 같은 경우는 다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의입니다. 정의. 연계된 특정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적용률이 결정되는 상품이 자산 연계형 상품입니다. 근데 자산 연계형 보험에 대해서는 요 2번 지문이 시험의 문제에 자주 나와요. 변액보험보다 더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변액보험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게 아니라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는 얘기가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일반 보험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주는 그런 상품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최저 보증 이율을 주고 연계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서 이율을 보장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변액보험은 대표적인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금이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원금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최저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원금이 이제 깨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해지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일 변동이 되면서 해지 환급금이 내가 낸 원본보다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런 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어린이 보험, 교육보험, 어린이 보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험을 분리할 때 저축성 보험이 있고 또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이랑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가 있고요. 회사가 낸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를 당하거나 만기가 되거나 이러면 보험금으로 지급하잖아요. 이 보험금하고 보험료를 비교해 봤을 때 보험료가 더 큰 것을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낸 돈이 많아야 보장성 보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러면 어린이 보험에 해당하는 저축성 보험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육보험이 이제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1번 문제는 어디가 틀렸냐면은 이 사망 우리가 이제 어떤 약관에서 정해준 기간 이외에 어떤 그런 조건 외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해지 환급금을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책임 준비금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망하고 나서 주는 돈은 해지 환급금이 아니라 해지할 때 주는 돈이 해지 환급금이고요. 사망과 관련돼서는 책임 준비금을 준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변액보험 성격이 가미됐다. 그럼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어떤 투자 실적에 따라서 돈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보험이니까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는 거니까 변액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육보험에 있어요. 어린이 보험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망을 보장하는 어린이 보험은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지만 사망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장성인데 물론 어린이도 사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자녀의 보험을 들어주면서 사망을 전제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싶은 부모님이 존재할 수 없죠.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정서에 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는 사망급부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동기 안전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험의 그런 재정 목적입니다. 어린이 보험을 만든 상품을 개발한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많이 다칠 수 있는 어린이 시기에 그런 내용들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 둬야 되는 거는 옛날에는 이게 30세 어린이 보험이 30세 만기였는데요. 지금은 100세 만기까지 우리가 어린이 보험을 보장 기간을 늘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전 같으면 이제 어린이 보험이 어린 시절에만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100세 만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이나 우리가 이제 성년이 됐지만 20세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모집인이 되셔가지고 판매할 때 어린이 보험을 많이 판매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25번 장애인 전용 보험인데요. 이 부분도 아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들은 그 3편의 문제들은 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상품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 보험 같은 경우, 장애인 차별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굉장히 틀리게 고르는 건데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이나 벌금 규정이 어떻겠습니까? 좀 과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 실제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을 했기 때문에. 왜 장애인 여러분들 우리가 뭐 더 대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정하게 대우를 해야 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장애인 전용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2번 지문이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가 비싸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장애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장애인이 조금 더 보장을 받을 기회가 많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들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어떤 사업부율이나 이자율들을 감안해가지고 우대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보험이나 단체상해 보험도 개발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암 발생하고 관계 있으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장애인 전용 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암이나 위험한 어떤 질병에 그런 걸린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판단해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전용 보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보험료가 비싸지 않다. 비싸지 않다.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서 할 수 있다? 아니다.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입 절차를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 우리가 2편에서 우리가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2편에서 어떤 부분 나옵니까? 부활시킬 때 보험 계약을 부활할 때도 우리가 간편한 그런 가입 절차에 의해서 가입하는 게 부활시켜주는 게 아니라 계약 처음에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그런 가입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시켜준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인데요. 변액보험, 일반보험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 고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변액하고 일반 같은 경우, 변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정이 틀려요. 왜냐면은 매일 투자 자산에 넣기 때문에 계정 자체가 틀립니다. 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바구니가 다른 거예요. 바구니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계정이 있고 특별 계정이 있는데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특별 계정에다 넣고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계정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운용의 책임 주체 누가 갖고 있습니까? 변액보험은 내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건 투자형 상품이니까 투자는 누가 항상 우리 뭐 약은 약사에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개인한테 있는 거죠. 투자자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액보험의 투자 운용의 책임 주체는 개인이고요. 일반 보험은 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고요. 특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변액보험이어도 특약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일반 보험도 되겠죠.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적립금의 운용 방식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은 바구니에다 넣을 수 없다. 우리가 변액은 특별 계정, 일반 보험은 일반 계정에 넣기 때문에 우리가 적립금의 운용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뭐예요? 공통점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맞는 거. 자, 조금 전에 이제 변액보험 얘기했는데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데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료를. 자, 주식이나 채권이 매일 열려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까? 매일 열리죠. 자, 매일 열리니까 매일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있는 그 돈 금액이 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주식이 오늘 올랐다 내일 떨어졌다 하면 오늘은 올랐다가 내일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일 평가하고 매일 변동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매일 변동할 수 있고 매일 평가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우리 이제 보험 상품에 대한 문제인데요.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보험 상품이 개발이 막 이렇게 진화 발전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내가 뭐 이렇게 넣었다 뺐다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돈을 뭐 내가 낸 그 보험료를 좀 뺄 수 있는 부분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런 보험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니버설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하나만 더 기억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변액 유니버설 보험도 있습니다. 변액 유니버설 보험도 있으니까 이게 특별 계정으로도 운영할 수 있어요. 유니버설 보험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계정에서 운영 당연히 할 수 있죠. 일반 유니버설 보험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데 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기본 보험금의 공시 이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공시 이율이라고 안 하고 뭐 평균 이율을 뭐 적용한다. 내지는 뭐 그 대출 이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니버설 보험의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인 경우 기본 보험금의 공시 이율을 적용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인데 우리 세제에 관한 문제도 중요해요. 세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필히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은 개정된 내용은 좀 암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개정된 내용. 예? 기존에 그런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아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세제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제 적용하는 법률이 조세 특례 제한법입니다. 조세에 관련된 조세 특례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소득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최소보험료 납입 기간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그런 기간이 없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설정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가 전부 다가 이 소득세법에 이제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세금에 대해서 공제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득공제 방식이 있고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세법, 일반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요. 우리가 이제 산출세 표준, 과세 표준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얼마를 곱해서 그 나온 금액을 우리가 이제 제해주는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소득공제였는데 지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우리가 그 연금저축에 대해서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방식이 틀린 거고요. 금융기관 간 연금 이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연금저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모집을 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러 다니실 겁니다. 혹시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이제 연금저축이 있으시면 우리 보험회사에다가 넣으면 안전하게 자산을 운영해 줄 수 있으니까 옮겨달라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연금 이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편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퇴직연금에 관련해서 이제 IRP인데요.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확정 기여형이라고 해서 DC형이 있고요. 또 확정 급여형이라고 해서 DB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IRP 개인 퇴직연금형이 있습니다. IRP형이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중에 이제 IRP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는 정답은 이제 설명이 아닌 건데 정답은 기업형 IRP 같은 경우는 5인 미만이 아니라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건 암기형의 문제죠. 단순 암기해죠. 왜 5인은 안 되고 10인 뭐 해야 되느냐. 근데 일부러 기업형 IRP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인
이하로 되어 있다,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RP, 개인형 IRP에 대한 정의가 1번입니다. 급여 수지나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이고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연금에 기가입되어 있으면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사람이 가입이 가능해요. IRP 같은 경우.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연말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때 세액 공제 같은 거를 받을 때 IRP 퇴직연금에 대한 공제 금액이 또 별도로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생명보험에 대한 제 3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